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는 한근영 최고를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친 부위가, 좀 큰가 봐요. 많이 다쳤는지, 이번 주도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뭐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영 최고가 푹 쉬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곁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빨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어, 자, 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녹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지금 녹화하는 당일은 최고위원회의를 한 월요일입니다. 그 월요일 아침 회의에서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SNS 전투에 사활이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거기에 상응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SNS 관련해서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 지금 적을 알아야 나를 알죠.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이 적들이 엄청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정말 언어 유희로 자신의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이런 악행들을 SNS상에서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악법들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데에는 또 그만한 서포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SNS에서 그 서포터들이 그 악법을 국민에게 설파하기 위해서 어거지 논리 그리고 그럴싸한 구실들로 명분들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적을 알아야 나를 알고 우리가 SNS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어떠한 말로 어떠한 수법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NS 전쟁에서 어떻게 또 해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어, 참,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한명숙 구하기, 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짠한 드라마인데요.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녹화하는 지금 이제 입장 발표가 났는데 제가 사실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그 박범계가 본인의 페이북이죠. SNS에 그 6천 장의 서류를 검토하는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참 민망하지 않아요? 본인이, 야, 내가 이거 보고 있을 테니 찍어봐. 보자면 뭐 찍어봐. 너무 민망합니다. 어? 오늘 기사에는 또 이런 말이 났어요. 이틀 동안 6천 장이라니, 김일성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것과 같다. 그만큼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는 그런 제목에 아예 그냥 그런 기사가 난 거를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검 부장회의에 그 참석하는 간부들 에게 묵시적인 압박을 가하고 묵시적인 강요를 가하는 이런 행동을 아무 의식 없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SNS에 올렸고요.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한 건 찾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문정. 이문정은 지금 현재 그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하지 않는 걸로 불기소로 의견을 송치했잖아요. 의견을 냈잖아요. 14명 중에 단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뭐 하늘에 은하수만 보고 계속 걸어가겠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니까 나의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낭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밑도 끝도 없는 이 자기 만족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이 뇌피셜의 끝은 어디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나겠죠. 너무 화가 나겠지,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걸 다 잡고 이런 식의 SNS 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것도 솔직히 우파에게는 좀 부족하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염치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뭘 양심적이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우리가 무조건 다 이런 걸 수용할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명에 가려서 수용할 거는 수용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제 좀 찝어볼게요. 한 명 한 명 찝어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거의 얘기하지 않죠. 무법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조국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추미애 무법부 장관 같은 경우에 최근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LH 투기 사건을 아주 물만났다는 듯이 LH 투기를 부동산 적폐라고 규정하고 이 부동산 적폐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을 부활시킨 이제 가지고 와서 정책에 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국민에게 선동하는 과정에 헌법 제122조까지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아침 회의에서 읽어드렸어요.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참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이 무엇까지 부합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굉장히 2000년 1900년대부터 1900년대랄 좀 너무 나갔네.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이제 법안들을 올렸는데 이때마다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 혹은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헌법 불합치. 이렇게 해서 계속 그랬는데 지금 추미애가 이 부동산 투기 사건을 가지고 물만 딴다듯이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 보면은 야 정말 어이가 없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는 촛불정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이게 또 박근혜 정권 탓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기승전 전 정권 탓, 기승전 국민 탓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 열년 놈 중에 한 놈도 다른 놈이 없다고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침 물 만났다는 듯이 지금 LA 사태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주장하는 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SNS에 검찰개혁 이 모든 것은 검찰 탓이다. 검찰의 탓도 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종자들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연구해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이 있어요. 이재명 역시도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던 사람이어서 제가 추미애 다음으로 생각이 나서 이제 검색을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잘 안 보거든요. 게을러가지고 페이스북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관심 있게 보니까 정말 많은 좌파들이 그 입으로 다 똥을 싸질러 놨더라고요. 자, 이재명 볼게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SNS에 글을 보면 굉장히 선동적이고 글을 읽으면 선량하고 순진한 시민들을 혹하게 써놨어요. 예,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 조금 경기 도민이다라고 하시고 좀 바른 말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혹적인 글로 이렇게 써놓기를, 이 땅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아니, 일할 수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일하지 않는 자, 일할 의지가 없는 자까지 무조건 기초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이제 끊임없이 쉼 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기도에서 행한 포퓰리즘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섞이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재명이 굉장히 열심히 도정 일을 하는 도지사처럼 보일 우려가 있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일찌감치부터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해가지고 젊은 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또 반짝 지지율이 또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참 어이가 없고, 대한민국 젊은이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뭐라고 했냐고 하면, 와, 나도 땅 생긴다! 야, 나도 땅 한 평이라도 생긴다! 이런 댓글들을 막 달리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마, 할 때까지 계속 미련을 버리지 않고 노력할 거예요. 그게 좌파들의 특성이니까요. 정말 배워야 됩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정명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야, 정말 웃겨요. 드루킹 김동원이, 만기 출소, 3년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드루킹 아시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국민 여론을 조작한, 아주 나쁜 사람이죠. 좋아요 공감수 조작하고 댓글 조작. 좋아요 공감수 조작 건만 1억 8,800만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으로 실형을 살았고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김경수가 바로 여기 드루킹 공범이잖아요. 킹크랩 시연 했잖아요. 네. 느릅나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김경수가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드루킹이 만기 출소한다고 하니까. 또 경남도지사기도 하고 김경수 구속하라고 1인 시위를 제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는 김에 김경수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헐 이건 멍미 김경수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 뭐 솔직히 이재명은 일하는 척이라도 하잖아요. 뭐 자기 업무 올리고 뭐 한 거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김경수는 웬걸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문재인 아들 있잖아요. 문준용 이번에 지원금 타서 논란이 된 그 작품 그거를 올려놨어요. 이런 사람이 친문의 지금 가장 유력 핵심 인사로 차기 대권 후보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얼마나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으면 예?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키워주는 건가? 이렇게 딸랑거리니까? 예? 아무튼 경남도지사라는 사람이 문준용 작품을 올리면서 문재인 아들, 문재인 부자에게 아이고 딸랑딸랑 뭐 떨어지겠다 그렇게 비벼대는 꼴이 국민도민으로서 또 화가 저는 버럭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13시간, 그 글을 올린 지 13시간 동안 댓글이 딸랑 2개 달렸대요. 보통 다른 글에는 뭐 조금 달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민심 이반 현상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 웃긴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너 이따위로 하면 아웃시킨다. 형 실망시키지 마라. 이 댓글이 저는 정말 그 달러 2개 있는 지금 댓글 중에 하나 웃겼는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아웃시킨다. 상황 파악 못하고, 천진북한 못하고, 문준용 작품이나 올리고, 이러니, 지지자,
보니까 형 실망시키지 마라 이런 거 보니까 뭐 지지자인 것 같은데 지지자한테 이런 말이나 듣고 있으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이 사람이 김경수가 문준용 작품을 올린 이유가 뭐겠어요. 네. 문준용의 그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쉴드 치는 거잖아. 뭘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요. 문준용 혼자서 알아서도 잘만 씹을더만, 잘만 하더만. 굳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참, 도움도 안 된다. 이제는 도움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제 심상정을 또 봤는데, 심상정은 LH2기꾼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은 또 아닌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 성소수자, 요 앞에 그 자살한 분 있죠? 그분 자살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이 어떻네, 저떻네,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정의 없는 정의당에서 무슨 정의팔이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성소수자라니, 그 정의당 자체가 성범죄당이잖아요. 음? 이번에 뭐 다 뽀록 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건 또 크게 기사도 안 됐는데 정의당에서 당직자가 당원을 수년간 스토킹해가지고 여성 당원을 스토킹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처리를 안 한 거지 당에서 모른 채 하고 눈 감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까지 퍼진 일도 있었는데 이 성범죄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다니 너무했다. 좀 너무했다. 우리 좀 사람답게 삽시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또 누구를 찾아봤냐? 고민정을 제가 봤어요. 고민정. 여러분 고민정 기억하시죠? 예? 박원순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정말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가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그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근데 그렇게 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걸로 이 피해자를 2번 죽였죠. 예. 2번 죽였는데 뭐라고 했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엄마로서 함께 보듬어야 할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숱한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는 자기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상처를 줬으면서 무슨 아픔을 치유해줘? 처음부터 그런 아픔을 안 줬었어야지. 아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게 문재인이랑 똑같은 소시오패스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박영선 캠프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대변인 나왔잖아요. 그 책임진다고. 그때 여론을 남튼 페이스북에 뭐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표현이에요. 근데 무슨 고민을 어떻게 했으며 예?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것도 너무 우리말로 가짠쳐. 가짠치. 진정성도 없고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런 말 하지 않았지. 그런 말이 욕까지 나오려고 해도 입으로 삼키고 말았지. 입 안으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막 박원순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이 여자는 뭐 박원순의 여잔지 뭐 문재인의 여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의 여자니까 공동소유인가? 모르겠지만은 뭐 전부 쉴드 치고 나와가지고 이런 비양심, 이게 진정성 없는 사과 SNS상에서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먹힐까 뭐 싶지 않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 너무 선량하고 순진하시다고요. 예?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니, 여태 조국이 엄청 조용했어요. 조국이 이때까지 진짜 SNS상에서 그 악랄한 뱀의 혀, 예? 가증스러운, 지금 그 뱀이랑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 뱀의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얼마나 약간 간사하고 가증스럽고 악질적이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선동적이고 교활하고 막 온갖 그런 나쁜 수식어는 정말 다 붙여주고 싶은데 이때까지 굉장히 조용했어요. 음, 어? 입을 닫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좀 됐나? 정신 좀 차렸나? 여러분 자소 제 언어가 가격한 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당도 떼고 뭐 최고위원 이런 것도 다 떼고 편하게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경상도 가시나 원래 성격이 좀 이래요. 아무튼 간만에 했는데 좀 되지도 않게 이게 드라마를 엄청 보나 봐. 집에서 할 일이 많겠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뭐 작년 전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작년 드라마 그리고 뭐 올해 빈센조인가 뭐 하는 드라마 뭐 이런 거 대사를 뭐 인용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런 걸 써봤어요. 이쪽은 썩었네요. 그리고 이쪽은 안 썩었고요.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 합니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라며 여러분 여기에 보이시죠? 이 사과에 검찰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이런 사진을 올리고 이 드라마 대사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밑에 쭉쭉 가보면 계속 드라마 비밀의 숲, 빈센조 이런 거를 인용해가지고 해놨는데 뭐 오타쿠 인증인가요? 집에서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페북이나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요. 정말로 이 반쯤 썩은 사과에 검찰 마크를 붙인 이 조국을 비롯한 지금 대한민국에 이끌고 있는 청와대 문재인부터 여권 인사, 그리고 더불어 성추행당, 더불어 추행당,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붙였어요. 더불어 좀스러운 당. 그 당이야말로 반쯤 썩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썩었다. 거의 다 썩은 사과. 폐기 처분해야 될 사과. 돼지 사료로도 못 주는 사과. 네? 가 되었는데 어디다 지적질이냐고. 네? 참 어이가 없죠. 감히 누가 누구에게 사과에다가 그 마크를 붙여야 될 거는 그냥 문자 하나 줘야 됩니다. 뭐 밑에 이하는 다 마찬가지고요. 이 비리공화국, 부정부패공화국, 범죄공화국, 수계, 문재인, 이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청와대 마크를 그려 넣어야 그 사과가 맞는 상황인 거예요. 검찰 마크? 그러면서 검찰개혁도 이야기하죠. 검찰개혁. 입만 열면 검찰개혁. 이 나라에서 진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압니까? 진짜 좌파 쓰레기들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좌파는 뭔가 진보적인 것,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시도, 도전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좌파가 과연 있는가?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 땅에 우파도 우리가 알고 있던 우파도 우파가 아니었고 이제 우리 공화당만이 정말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라고 이제 이번에 드러났지만 좌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좌파에도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보적인 개혁을 하는 좌파는 이 땅에 한 년도 한 놈도 없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있는 것들이라고는 전부 노동이나 운동이나 하던 386 쓰레기들하고 주사파 찌끄러기 새끼들. 온전한 주사파 하나 있을까?
뭐 싶습니다. 주사파 찌끄레기 새끼들만 남아가지고, 예? 이상 썩어 빠진 사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국, 정말 개혁 대상 탑5 안에 들어가는, 조국이, 사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오타쿠였다. 맨날 첫날 집에서 드라마랑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김태년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김태년은 뭐라고 했냐면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들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야말로 뭐 이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썼는데 앞문장 정말 제가 이걸 잘못 봤나? 예? 네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들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야당 후보 뭐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편들어줄 건덕지도 없어요. 그걸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보궐선거를 왜 하는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지금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좀스러운 당에서 더불어 성추행당에서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얘가 미친 거야. 우리가 미친 거야. 아니면 국민이 진짜 호구 핫바지로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응? 자, 서울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고민정 잠수 탔잖아요. 고민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 호소 요인이라고 그 난리를 쳤지만 정작 박원순은 자살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덮여졌겠지. 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여자가 건드렸지만은 그 피해자가 말했지만 사실은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음모론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않으면 박원순의 자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폭행도 아니고 성추행했는데 자살을 했다? 뭘 좀 파다 보면은 뭐 더 큰 추행이, 더 큰 폭행이, 더 큰 비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건지 자살을 하게 된 건지 당한 건지 뭐 어쩐 건지 수동인지 능동인지 뭐 제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공석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장도 보세요. 부산시장 역시 성추행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파면 팔수록 지금 수사도 지금 현 정권 눈치를 보느라 굉장히 민기적거리는데요. 이러니까 경찰 검찰이 욕을 쳐듣죠. 예? 하여튼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요. 자, 또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도 파면 팔수록 지금 가덕도 땅 투기건으로 그러니까 성추행이 엮여 있죠. 땅 투기 엮여 있죠. 오거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음 저기 가덕도 공항을 막 주장하고 그러면서 사부지기 그 땅을 다 모은 거야. 이제 뭐 그 공항 발표 나면은 이제 돈방석에 앉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뭐 LH 부동산 투기 문제를 LH에만 전가시켜가지고 공무원 그룹만 꼬리 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문재인 청와대 인사부터 예?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아직 그냥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중에 합법적인 투자 보호해줘야 되죠. 예. 이 부동산 투기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합법적인 투자까지 그리고 건전한 투자까지 손가락질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근데 이런 책임이 있는 책임당의 원내대표가 도리어 야당 후보에게 책임윤리가 실종되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분 혹시 본인의 당을 착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어느 당도 책임의식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당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아마 지금 김천영 원내대표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치매가 일찍 오셨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어? 정말 페북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말을 듣는 국민의힘도 맞붙지 않고 고스란히 듣고 있으니 뭐가 캥기긴 캥기나 봅니다. 이제 도리어 야당에서 단일화한다는 그 후보 둘이 싸우고 있으니 경상도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 지금 좀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 또 분노 유발자. 분노 유발자. 예? 헌법 조무사. 아시죠, 여러분? 김제동. 응? 김제동도 제가 김제동 뭐 주진우, 김어준 이런 애들 다 찾아봤는데 나머지들은 이게 별로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제동을 봤는데 책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해서 성공회대 교수랑 뭐 인터뷰하고 이랬는데 그냥 한마디로 또 뭐 빨갱이 이렇게 진짜 저 단어 이렇게 정화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예. 고신영복 선생님과의 인연, 이런 걸 해가지고 책도 쓰고,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또 페북에 버젓이 올리고, 젊은 애들은 또 깨박수를 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김제동의 최근 이게 페이스북 활동을 보면은, LA 투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요. 네? 아무 말도 없어요. 충미권이건 뭐 라임 옵티머스건 원전이건 이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김제동? 그렇게 초를 들고 정의 얘기하고 헌법을 덜덜덜 외우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촛불 들고 옹알옹알 홍위병 짓을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정권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분노스럽고요. 가증스러워요. 이런 촛불 권력에 단순하게 권력에 부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적이었고요. 의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이 현재 자유대한민국과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입이 이제 사투리 또 야물다 그랬죠. 입이 야문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안철수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이제 많이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 참 어이가 없어요. 안철수가 이제 드루킹 김동원, 이제 만기 출소한 거에 대해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드루킹 김동원이 만기 출소했다. 이것에 대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그런 이제 드루킹이다. 그런 김동원이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다라고 글을 썼는데 제가 이 글을 보고 헐 이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큰 피해자다. 그런다. 그 다음 글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너무 자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음. 맞아요. 김동원이 자유민주 댓글 조작, 여론선동, 그걸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문제 입성시켜준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또 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을 굉장히 환호하고, 반면 김경수가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이랬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제일 큰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피해를 봤죠? 이 여론 조작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우리는 지지하는 대통령을 잃었고요. 동시에 국정 공백이 생기면서 나라는 완전 혼돈의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좌파 독재 정권이 집권하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하는 이런 힘든 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3월 30일이면은 만 4년이에요. 예. 우리가 옥중투쟁이라고 씩씩하게 표현을 하지만 인신강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불법 인신강금 당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기가 무슨 피해를 봤죠? 김동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될 줄 알았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나? 나 안철수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역시 안초딩이랑 별명이 맞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요.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루킹을 용서하겠다? 본인이 뭔데 용서를 합니까? 정말 정말 그 뇌를 한번 파보고 싶어요. 정말 본인 뭔데 용서를 해, 그 사람을? 가장 큰 피해자라서 진짜 착각이 너무 어마어마하셔. 정말로 안철수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 탄핵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한 안철수 당신이야말로 드루킹, 김동원 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자유민주주의 학외자고, 문재인 청와대 입성을 도와준 부역자고, 그게 스스로 본인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동원이 그랬고 자기는 김동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러나 이제 너를 용서하겠다. 참 아름답네요. 국민은 절대 안철수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이번 단일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든지 당신이 될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오늘 좌파들의 저는 안철수를 좌파에 넣었어요. 왜? 사탄 파니까. 그리고 보수였던 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수였던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뭐 보수로 와 있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야 문재인 너 이러면은 뭐 갑자기 어느 날 보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하고 막 지지하고 물개박수 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하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자, 피하 구분, 그리고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라면 저 침이 계속 고여가지고요. 백전백승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페북을 보면서 얻어봤는데, 자, 앞으로 우리는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모든 답을 다 드릴 수도 없고 함께 고민해줘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잘은 안 하지만 해보면 솔직히 우리끼리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이나 뭐 바른미래나 이쪽 사람이 친신 신청을 하면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조금 더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폭을 넓혀서 우리의 메시지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글이 유혹적이에요. 달콤해요. 좀 달달하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 게 저희는 항상 울분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뭔가 의식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게 전사라는 이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논평이나 이런 부분은 날카롭게 남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우리도 약간 유하게 너무나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어투나 메시지보다는 좀 더 대승적인 그리고 우리 대안적인 정책 정당으로서 인정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 공화당의 당원 개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이야. 저는 당 차원에서의 뭐 카드뉴스나 메시지도 약간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는 조금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가게 좀 개그스럽게 풍자도 좀 해보고 그런 시도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너무 솔직히 외부 세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부러질 것 같이 강하거든요. 그런 이미지 4년 동안 줬으니까 우리 당원분들께서 각자의 SNS 활동하실 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약간 쇄신하기 위한 각자가 좀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게 첫 여론을 장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희가 촛불 때 또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재미를 붙인 거고 이 맛을 아는 거예요. 페북에서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솔직히 사회주의 자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스북 자체가 굉장히 표현의 자유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런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은 대국민 선동이 SNS상에서 먹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동이 그들의 실정을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 개혁에 이 선동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촛불 때 다 겪어서 그런 가르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이후에 더욱 강력한 이런 여론선동 작업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항상 정의롭게 진실되게 바르게 접근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뭔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4년 동안 우파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 우파들은 정말 샤이 보수라고 말하는 게 딱 맞을 정도로 그냥 뒷짐지고 내가 낸데 그러고만 있었는데 4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치지 말고요.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변모해서 저들이 어떤 작전을 짜든지 그 작전에 맞춰서 다시 그 작전을 부수고 해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21세기 더구나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1년이 뭐예요? 몇 달 만에 계속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전에서 이길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이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쓰레기들 보기 싫지만 한번 봤어요, 여러분. 한 번씩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제 패친인데 또 우리 공화당 당원인데 그 사람들 거기에 뭐 하나요 누르신 분 댓글 다신 분 제가 조금 봤는데요. 들어가서 쓴소리도 한 번씩 해주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전달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거기도 뭐 자기들 대깨문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한 번씩 가서 초를 친다 그러죠. 초 치는 말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뭐 SNS뿐만 아니고 당연히 유튜브 댓글, 뭐 뉴스 댓글 우리가 이렇게 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그냥 무조건적인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전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조금 주안을 두고 우리 고민해보고요. 저는 조금 고민해보고 중앙당에 보고서를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들이 모여서, 여러분들도 다 카페에서 확인하셨죠? 이 보고서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공화당의 큰 전략,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서 우리 공화당을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중간에 흥분도 해서 막말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루 혈압 오르는 일만 있잖아요. 좀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욕하고 씹고 이러면서 우리는 또 스트레스 풀고 또 내일 하루 생업전선에서 또 일주일 투쟁의 전선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진순정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 인신 구속 4년인데요. 우리 공화당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4년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를 드리고요. 앞으로 40년, 400년 너무 긴가? 영원한 우리 공화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지치실까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이루시 못하셨던 꿈, 저 빨갱이 몰아내는 일,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실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환절기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그렇듯이 빨갱이 조심, 그리고 가짜 촛불 위장보수 조심하시고요. 다음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감사합니다.